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번 주 안에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을 예비타당 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합니다. 대광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기재부에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을 예비타당 성조사 대상으로 의결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라며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은 서울 5호선을 방화역부터 인천 검단을 거쳐 경기 김포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 개수를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의 의견 대립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져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 서구 내 역 4개 경유를 주장했고 김포시는 역 2개 경유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대광위는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상 검토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했고 지난 6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은 본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대광위는 이번 주 안에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시하는 세부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대광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 예타 과정 중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며 기본계획 수립까지 지자체 간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 5호선이 기재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본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난 2년간 구정 운영을 평가하자면 그 주요한 성과로 꼽히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2년간의 성과물이라고 하면 사실 2년간의 그 성과를 내기가는 쉽진 않거든요. 준비 기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1995년도에 분구가 돼서 지금 올해가 분구된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 너무 소외된 공간에서 살아오셨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계양 상기시의 계양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의 문제, 지하철의 문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양 아라운 조성으로 좀 어떤 관광 효과를 얻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그동안 물길만 내줬죠. 그래서 잡초로 무성한 버려진 공간이다. 소외된 공간이다. 민선 8기 취임을 하면서 타 지역의 지자체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계양은 방치되어 있는 듯한 그런 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상품화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관광 상품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요. 인천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빛축제, 라이트쇼를 지난해 했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인천에서 유일하게 저희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서 수도권의 최고의 그런 관광 명소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고요. 3일간에 걸쳐서 워터 축제를 했는데 58,000분이 오셨어요. 입지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것이 입증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가지하면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저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계양구의 경우에 개발 제한구역이 있잖아요. 북부권에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부권 영역 개발을 통해서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공약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계양에다 유치해달라는 것이 저의 요망사항이었어요. 최근에 그게 뭔가 변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저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대화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발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3일간에 우리가 16만 명 정도의 그 서명 작업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록적인 일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계양구민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당연히 용역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게 왜 연기가 되거나 지연이 돼야 되는지는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갖춘 개항에 오는 것이 가장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30년 동안의 소외감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린벨트 문제는 인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대체 부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양구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경우에는 부동산 교육세가 전체적으로 기초단체가 많이 주요 사업 등의 차질을 빚고 있진 않은지. 굉장히 어렵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민선 8기의 계양구 청장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른 데서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들을 선심성, 소모성 예산들을 좀 나가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제 임기 내에 다 풀어낼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서 이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뭔가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특교세나 인천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사업들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LH랑도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 좀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민자 사업자랑도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 걸쳐 있는데, 6개 지역의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것은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다. 이 이유를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 교통대책을 버스 BRT로 가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게 수송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전문가들의 견해가 박천호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PC값이 0.81로 나와서 가장 우수한 그런 사업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장 홍대선이 계양 테크노밸리역과 박천호로 환승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논리고요. 계양 테크노밸리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박천역의 역세권을 개발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계양역의 지금 만성적인 정체 현상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대장 홍대선이 계양 테크노밸리역과 박천역으로 연결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년이 남았잖아요. 네. 향후 계획은 어떤?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에 이제 첨단화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하철이 유입이 돼야 되고, 그동안 물길만 내줬던 아라뱃길이죠. 계양의 아라온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아라온의 활성화,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중심점에 있거든요. 문화예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양이 북부권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냥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하시는 말씀. 제가 민선 8기 취임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출범을 했는데 2년이 아주 금세 갔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2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계양의 변화, 비상을 약속을 드렸는데 30년 동안 저희가 정체된 삶을 이제 계양의 변화로, 발전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계양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리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전인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그렇게 많은 변화는 잘 못 느낀 것 같고요. 거의 집에만 있고 또 양궁장에 와가지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예선전에서는 좀 긴장도 한 것 같고 좀 부담도 느꼈던 것 같고, 근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한국 선수들끼리 막 미리 만나지 않는 대진을 받았더라고요, 우연히. 그래서 대진도 괜찮게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8강전에서는 저희가 연습장에서 활을 쏘다가 경기장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습장 바람이랑 환경이랑 시합장 결승 무대 바람이랑 이런 게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다 보니 좀 조준점이 안 맞아서 8강에서 조준기를 계속 만졌던 것 같거든요. 8강 후반부 가서는 또 조준점이 맞으니까 또 화살이 또 잘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강 결승까지는 계속 무난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또 결승에서 특별히 잘 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랬나요? 그랬나 봐요. 8강부터 이제 결승까지 가면서 기록은 좀 달랐지만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쐈기 때문에 크게 점수에 동요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그 심박수를 모르거든요, 활 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전혀 불안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올림픽에 선발이 되고 이거는 개인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단체 10연패인 걸 알고 나서 아, 단체 10연패가 걸려있구나. 이제 그때부터 목표가 단체 10연패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11연패에 대해서 조언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보다 더 잘 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11연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단체전 10연패에 대한 부담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우려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다른 지역에서 계속 오래 있었는데 인천에 다시 돌아와서 더 잘 됐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감동적인 부분인 것 같고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감독님이 이제 제가 부담을 느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편하게 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면 감독님이 오히려 단순하게 많이 풀어주시는 편이고 그래서 또 활 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파리에 가서도 감독님이 계속 저희가 잘 만나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으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계속 시합 이어가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제가 긴장을 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세 기술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 하면은 그게 긴장이 돼서 몸이 굳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몸에 힘을 빼고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단순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제가 운동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심리, 멘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기술은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은 그런 심리, 이런 멘탈 케어를 더 많이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잘 되니까 또 더 경기력이 올라가지 않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다기보다 서로서로 배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팀워크가 또 올라가고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단체전 결승에서 딱 우승이 확정되고 나서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슛오프 할 때는 원래 막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쏘고 나와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몇 점을 쏘든지. 그래서 그냥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쐈던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쏘고 나오자 생각만 하고 그냥 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딱히 세워놓은 건 없고요. 그냥 지금처럼 하던 대로 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어도 뭐 지금처럼 계속 쭉 할 것 같아요. 일단 올림픽은 모든 많은 운동선수의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섰다는 것 자체로 그냥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고 그래서 파리올림픽이 살면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응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응원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양궁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가 오는 24일부터 심야 전용 시내버스 별밤버스 노선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 운행합니다. 별밤버스는 인천 서울 간 이동 시민의 지하철 막차 이후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심야 전용 버스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20일부터 N50번과 N81번 노선을 먼저 운행했으며 오는 24일부터 N80번과 N90번 노선을 추가 신설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송내역, 남부 인천 남동구 논현동 구간 N50번과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청라푸르지오, 라피아노 아파트 구간 N81번입니다. 24일부터는 이용객 패턴을 고려해 지하철 연계버스 정류장 출발 시간이 일부 변경됩니다. N50번과 N81번 모두 밤 12시와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신설되는 노선은 공항철도 검암역, 인천 2호선 가정역 구간 N80번과 공항철도 계양역, 검단 신도시 구간 N90번으로 각각 2회씩 운행합니다. N80번은 검암역에서 밤 12시 10분과 12시 50분에 출발하며 N90번은 계양역에서 밤 12시 25분과 오전 1시에 출발합니다. 인천시 교통국 관계자는 별밤버스 도입으로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하는 에어인천에 1,500억 원을 투자하며 항공화물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소시어스 제5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전략적 투자자로 1,5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현대글로비스는 아시아나화물 사업부를 인수하는 에어인천 사모펀드 지분의 34.9%를 확보하게 됩니다. 소시어스는 2022년 에어인천을 인수한 바 있으며 지난 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운송 사업 인수를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에어인천은 4,700억 원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현대글로비스가 이번 거래를 통해 통합 에어인천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통합 에어인천의 경영권 인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해상에 집중하던 글로벌 포워딩 역량을 항공으로도 확대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넓혀 기업 가치 향상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2021년부터 항공화물 포워딩 사업 강화에 주력해왔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직영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번 투자는 현대글로비스가 해운을 넘어 항공화물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통합 에어인천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화물 항공사 보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입니다. 한편 소시어스는 아시아나 화물 인수 자금 마련과 인수 후 추가 투자를 위해 6천억 원 규모의 소시어스 5호 펀드를 조성 중입니다. 에어인천의 아시아나 화물 인수가 성사되면 대한항공에 이어 국내 2위 항공화물 사업자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